오른쪽 그림을 보고 맞는 걸 고르랍니다. 기억 C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거죠. 근데 아래 끝 C와 이 끝 B를 위아래를 바꾸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정적분이 되니까 S2는 넓이를 말하고 정적분에 음수를 붙이면 넓이와 같아지겠죠. X 안에 있는 넓이는 정적분에 음수를 붙여야 같아진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니은은 A에서부터 C까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A에서부터 B까지는 S1이고 B에서부터 C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넓이에 음수를 붙여야 정적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S2가 되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은 원리가 정이잖아. 그렇죠? A에서부터 C까지 fx의 절대값을 정적분하는 얘기는 그냥 넓이를 덧셈하라는 뜻이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고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 이건 말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1312번 자, 다음 3참수가 두 조건을, 그러니까 가나 두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fx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도함수 값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fx를 원하니까 이거 적분해야 되겠죠? 네, 적분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그래프 2,0을 지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C값은 8이네요. 그럼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입니다. 얘가 x축과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x축과 둘러싸이려면 이게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점 찾으려면 근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조립제법 해야 되겠네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8 2로 해야 되겠죠? 내려오면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 떨어지고 이거 다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x-2가 두 번 나오고 x-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3참수인데 이게 3차익에서 양수가 되니까 x값 2와 x값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데 마이너스 2에서는 뚫고 나가고 2에서는 접혀야 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이 넓이 구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을 정적분하면 넓이를 구할 텐데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으니까 이런 기함수들은 지우고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우함수만 남았지? 그럼 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 dx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1313번 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극대값이나 극수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그래프를 먼저 이해해야 될 텐데 극대값, 극수값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함수식을 보니까 이 도함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제곱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a라고 두고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리고 원함수의 모양은 이걸 가지고 원함수의 모양을 추론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원함수의 모양이. 그래서 극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극소값은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은 플러스 3에서 근데 극대값은 5, 극소값은 1이니까 x축이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3,5 마이너스 3,1 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요.
마이너스 3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적분 값을 계산하라는 뜻이죠. 그 얘기 아닌가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x축 위에 그려진 넓이니까 넓이 값이 정적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근데 이 식을 찾아야 되니까 점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거 하나 집어넣읍시다. 얘가 좀 더 쉬워 보이나? 얘를 y에 1 대입하고 a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잠깐만요.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죠? 정적분해야 되겠네요. 아니, 적분해야 되겠네요. f 프라임 x가 이거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9. 근데 우리는 지금 fx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fx를 정적분해야 되니까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a 가로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값 마이너스 3,1과 그 다음에 3,5를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하면 ac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정적분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비적분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정적분하시면 정답. 근데 이것도 아래 컷 윗끝이 절대값 갖고 부하 반대니까 홀수차 같은 기함수는 빼시고 이제 우함수만 가지고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14번.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교과서도 있고. A와 B의 비율이 1대1이에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이 그래프 축이 어디죠? X값 2의 축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축이 있다는 뜻이에요. 2. 근데 포물선이니까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형태지. 그러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이게 만약 S1이라고 칩시다. 이 전체를 S2로 하는데 여기를 S2로 할게요. 여기 S2. 그럼 얘도 S2가 되겠죠. 넓이는 같을 테니까. 근데 이 넓이 둘의 비율이 1대2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네요. 맞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인테그랄 이게 포물선이잖아. 0부터 이 위치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의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저 함수를 정적분하게 되면 0이 된다. 이걸 풀면 이제 P값이 나올 거예요. 아주 가볍게 P값이 구해줄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지만 중요한 문제라는 거. 1318. 여기도 일단 그림을 띄워놓을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 넓이 S1, S2, S3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등차 중앙을 떠올려야 되겠죠. 가운데 있는 S2의 2배 하는 값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항의 합과 같다. 이게 등차 중앙의 뜻이지. 등비 중앙은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쪽 끝 두 개의 곱과 같고. 되셨죠? 네. 근데 문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함수를 정적분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정적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정적분은 넓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지금 이 식 자체도 주어진 조건 자체도 넓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분을 직접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넓이로 표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둘이 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0에서부터 k까지 정적분할 때 S1 값은 X축 위에 그려졌으니까 정적분인 동시에 넓이니까 그냥 정적분 계산할 때 넓이를 쓰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S2를 계산할 때 이 구간 안에서는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넓이 값에 음수를 붙여야 정적분이 되고 얘는 다시 X축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 넓이 값을 계산하시면 정적분이 돼요. 그럼 문제를 풀란 얘기는 결국은 이걸 풀란 뜻인데 S2 값이 아까 여기 S1 플러스 S1 플러스 S3의 값이 뭐랑 같으냐면 얘랑 두 개를 더한 값이 이 S2와 같고 거기다 S2를 뺀 값이니까 결론은 S2가 됩니다. 그럼 이 정적분 값은 S2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됐죠? 그럼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fx dx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인테그랄
여기 위치가 어디야? 이거 인수분해 돼. x-1, x-4 인수분해 돼서 위치가 1과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부터 4까지 저 함수를 정적분하게 되면 네, 이게 문제에서 말했던 S2의 넓이고 그 S2가 정답이란 거죠. 그 관계식을 잘 이용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1319번. 이것도 좋은 문제예요. fx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sh, 넓이를 sh라고 할 때 h분의 sh 여기 값을 구하랍니다. 이건 뭐죠, 근데? 좀 간단히 쓰면 리미트 h가 0의 우칸일 때 h-0분의 sh-s0 뭐라고 돼요, 이거는? S'0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S0은, 빼기 0은 알겠는데, S0이 이거 0이 돼야 되지 않나요? S0은 0이야. 여기 H 0 대입하봐요. 여기 0 대입하잖아. 여기 0 대입하는 거야. 그럼 2 빼기 0에서 2 플러스 0까지의 넓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선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 그냥 0인 거죠. 그리고 대신에, 그러니까 빼기 0, 여기 빼기 0. 근데 빼기 0을 뭘로 바꾸냐면 S0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S''이 0이 된다는 거죠. 됐니? 그럼 남은 거는 저 넓이 SH를 정적분하는 건데 문제 잘 봐. 잘 봐야 돼. 우함수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꼭지점이 0,1에 있는 우함수라고. 이렇게. 근데 E 플러스 H, 이 H는 봐봐 0으로 가잖아.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양의 소수야. 양의 값이야, 양의 값. 2에서 아주 가까운 양의 값을 빼고 2에서 아주 가까운 양의 값을 더했으니까 그냥 대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E-H, E 플러스 H.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넓이를 구간을 넓게 잡았는데 실제로 아주 좁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H는 아주 가까운, 아주 작은 양의 값을 말하니까. 어쨌든 이 넓이를 SH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S'0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아직 식이 안 나왔네. SH는. SH는 넓이 값인데 결국은 이거 정적분하면 된다 됐어요. 인테그랄 E-H부터 E 플러스 H까지 적인 함수 3x제곱 플러스 1 dx를 정적분하면 돼. 그러면 넓이가 나와. 자, 우리 남은 거는 이 좌변식 SH와 우변식 이 정적분을 양변 미분이 필요하죠. 문제에서 미분을 원하잖아요. 미분합니다. 근데 정적분을 미분하게 되면 일단 써볼게요. 이걸 적분하게 되면 그냥 이걸 줄여서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좀 줄여서 fx로 할게요. 얘를 fx라고 합시다. 얘가 fx인 거예요. 여기 떠있나? fx. fx를 정적분했을 때 라지 fx가 된다고 치고 거기서 아래 끝 e-h와 윗끝 e 플러스 h를 대입해. 얘를 뭐 하는 거라고? 정적분한 식을 미분하는 거라고. 그럼 미분하기 일단 전에 아래를 정리해보면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 얘를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될 테고 얘는 2 플러스 h가 되겠죠. 원래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쓸 거야. 그치? 근데 얘를 미분하면 스몰 f가 있는데 여기를 조심해야 된다. 여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야. 얘를 미분하는데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데 얘는 아래 있는 게 2 플러스 h라 미분하게 되면 2 플러스 h를 미분하면 1이야. 관계없다는 거죠. 근데 얘는 2 마이너스 h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 이해하겠니? 그때 그 설명한 것 같은데. fx를 미분하시오. 그럼 미분하면 돼. 근데 만약에 ax 플러스 b를 미분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fax 플러스 b에 미분이 된 결과에다가 얘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미분한 식을 서로 곱해야 된다고. 이때 설명한 것 같은데. 만약 f2x 플러스 3을 미분하세요. 그러면 f 프라임 2x 플러스 3. 그냥 일단 f를 미분한 다음에 2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런데 거기다 뭐 해야 되냐면 이 2x 플러스 3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얘를 미분한 값 2를 여기다 곱해줘야 된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지금 수투 과정에 합성함수의 미분이 없어요. 근데 문제 교재에 나오잖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지 않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아마 절반 정도는 이걸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수학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물어봤더니 다 선택 과목에 미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적과 기하를 같이 선택한 분도 계시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미적을 선택하셔서 이거를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따로 배우시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수학을 선택 교과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마지막 수학이긴 한데 고등교과에서는 어쩌겠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정도 간단한 개념은 미리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겁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이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고 이걸 쓰긴 쓰는데 바깥에 마이너스 H를 미분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남은 거는 여기다 뭐 대입하는 겁니까? 0 대입하는 겁니다. S 프라임 0, 0 대입, H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F2 더하기 F2가 되니까 2F2가 돼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fx가 있잖아. 거기다 2만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여기다 2 대입하면 4, 3, 12 더하기 1, 13, 26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연습을 좀 꼼꼼하게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극한과 그다음에 정적분과 미분이 한꺼번에 다 몰려있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1323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f3이 0이고 F0에서 2013까지 fx와 F3에서 2013까지 fx 같대.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시작 지점이 다른데 정적분 값이 같네. 좌변식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3에서부터 2013까지 fx dx. 그치? 좌변식이 얘랑 같지? 근데 얘가 인테그랄 3에서부터 2013까지 fx dx랑 같다는 뜻이야. 얘랑 지워질 거 아니야. 똑같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 dx는 0.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복잡하게 보이는 관계 실제로는 이 간단한 얘를 말하고 싶은데 제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이렇게 약간 식변형에서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우리 얘도 처음에 좀 잘 나오고 중요한데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차항계사 1인 2차 함수야. 그럼 당연히 아래로 블록하겠지? 그렇지? 그림 그리기 전에 생각하고 그리자. 아래 블록한 포물선인데 F3이 0이라는 뜻은 3,0을 지나간다는 뜻이니까 여기쯤에 3 찍을게요. 이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저 점을 지나가면서 잘 들어. 저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인데 0에서부터 3까지 이 포물선을 정적분하면 0 나온다는 뜻은 지금 우리가 한동안 이거 계속 배우지 않았나요? 얘가 S1, 얘가 S2. 이거 두 개 서로 같아야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 되지. 정적분하면 0이 되지. 됐니? 그림을 조금만. 됐어요? 됐니?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팁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쯤에서는 우리가 좀 따로 이 팁을 공부해 두도록 합시다. 포물선이에요. 이참수일 때만 쓰이는 겁니다. 포물선에서 0에서부터 어떤 특정 지점까지 정적분했는데, 여기는 S1의 넓이와 이쪽에는 S2의 넓이가 서로 같다면, 이 위치는 서로 아주 밀접한 비례식이 성립해요. 몇 대 몇이 성립하냐면 1대 2가 성립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려니까 눈빛들이 못 믿는 눈빛이요. 나를 못 믿는 거야, 지금? 잘 봐. 이게 y는 fx 2차 함수야. 만약 이게 S1이에요. 얘가 S2야. 둘의 넓이가 만약 문제에서 서로 같다고 돼 있어. 됐지? 맞니? 그럼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잖아. 0부터 베타까지 이 fx를 정적분하게 되면 0이 되는 건 알고 있죠. 자, 0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하는데 이 관계식이 a가로 이렇게 되지? 인테그랄 a를 바깥으로 빼고 0에서부터 b까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돼? 그럼 어차피 이 a는 곱해봐 어차피 이게 0이니까 a는 곱해봐야 지워질 테고 얘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정적분합니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 이렇게 돼. 여기다 베타를 대입하는 거야. 3분의 1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 0 대입하면 다 없어질 테니까 이게 0이 돼. 괜찮죠? 여기 다 뭘 바깥으로 빼내냐면 6분의 1을 바깥으로 빼봅시다. 양변에 6을 곱해봐. 빼지 말고 양변에 6을 곱해봐. 그럼 2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6 알파 베타 제곱은 0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서 베타 하나를 바깥으로 살짝 빼서 살짝 고쳐 쓸게요. 베타 하나를 살짝 빼서 누가 저렇게 소리 지르냐? 엄청 신경 쓰이네. 베타 하나를 살짝 빼보세요. 그럼 2베타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고 맞지? 나만 들리는 거 아니지? 나만 무슨 초음파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이게 초음파 아니고 누구 애기가 비명 같은 거 들리는 거 아니야? 별일 아니겠죠? 설마? 이 대낮에 애가 비명 지르는 거는 뭐 장난치거나 뭐 아니면 누가 뭐 식구들이랑 장난 그러는 거겠지. 누가 이 신경 쓰이는데 별거 아니겠죠? 자, 일단 얘를 인수분해 봅니다. 2베타 베타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 얘들아. 책 잘못 쓴 거야? 어디서 잘못 썼니? 잘못 쓴 거 같은데 이제. 그럼 제가 다시 계산해 줄게요. 일단 이제 쉬는 시간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계산 다시 해드리고 결과는 일단 이렇습니다. 좀 이따 잠깐 했던 거 다시 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1대2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2가 성립하고 따라서 문제 조건에 보면 말했죠. 이 넓이와 이 넓이 서로 같으니까 여기 위치가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디였냐면 이게 3이었잖아. 위치 자체가 3이에요. 근데 길이가 1대2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죠? 실제로 1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만약 6이었다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6이었어.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대2의 비율을 가지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x와 x축으로 둘러낼 수 있는 부분 넓이 여기입니다.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저기 넓이를 구하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이 식, 여긴 이 식이죠. 최고차계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x-1, x-3, dx. 여기 정적분간함 값에 음수를 붙이면 여기 넓이가 나와. 됐습니까? 그 넓이에 30을 곱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이 공식이 몰랐으면 어떻게 그래요? 몰랐다면 이 공식을 몰랐다면 0 여기가 3이었죠? 우리는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K라고 두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위치니까. 그럼 인테그랄 이 식의 Y는 최고점계에서 1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K와 3을 근으로 가지니까 X-K, X-3. 좀 귀찮지만 일일이 쓸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x 플러스 3k는 0. 얘를 정적분하게 되면 0이 나오겠죠. 여기서 계산하다 보면 아마 k 값이 1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아까 의의했던 우리가 그 공식 그 비례 있죠. 1대 2의 비례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 과정 없이 바로 k 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아두면 좋은 팁이에요. 자, 1325번. 일단 그림만 띄워놨는데 식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fx 마이너스 gx. 자,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위에 있는 게 f고 이 까만색 f고 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아래에 있는 게 g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g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잖아.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 넓이는 마이너스 s라는 얘기네. fx, gx를 빼는 거잖아. 근데 지금 gx에서 fx를 뺐으니까 넓이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정적분이 된다는 얘기지. 얘는 까만색이 위가 마르니까 그냥 s로 정리해. s값, 넓이 값을 그냥 정적분 값을 정리하면 되고 요 구간과 요 구간 사이에 정적분을 하게 되면 f에서 gx를 뺀 게 정적분 값인데 얘는 반대로 g에서 f를 뺀 게 넓이 값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넓이 s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 안에 있는 정적분 값이 계산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근데 넓이가 각각 써 있지 않나요? 이 넓이는 10, 이 넓이는 8, 이 넓이는 6. 따라서 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된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페이지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1334번) 4차 곡선과 2차 곡선 그리고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여기는 이 4차식은 워낙에 인수분해가 쉽게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x제곱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굳이 뭐 미분하지 않아도 이 4차 곡선 정도는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있는 관계식도 이거 마이너스 4를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4x를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2 얘네들 그림을 좀 금방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식은 우함수죠. 상수항도 없는 우함수예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 보니까 x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근데 이건 중근이네. 그리고 얘가 2. 맞아요.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x축에 접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와 2를 각각 극속 값으로 갖겠지. 이게 4차 함수니까 W 모양이 가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고 얘가 0일 테니까. 근데 이 위치가 어디에 닿아야 되는 거죠? X축에 닿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말한 0,0이고 여기 위치가 아까 말한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아래로 블록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x값 0과 x값 2에서 근을 가지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그럼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뭐야 잘못 그렸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지금 우리가 극각 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구했잖아. 우리는 근을 구한 거다. x값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치? 다만 얘는 접하게 그리고 얘네 둘은 만나게 그리고.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아까처럼 그래프로 그려지는 하는데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극대값 극소값이 아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고 얘가 2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근들이니까. 그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립니다. 근데 0과 2에서 x값 만나면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둘러싸이는 동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넓이. 뭐 어렵지 않네요. 식 만드는 거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위식. 포물선이 위에 있죠.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빼기 아래식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요거를 정적분 하시면 네,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요. 자, 그 밑에는 1335번. 다음 함수는 x값 a와 x값 b에서 극소를 갖고 a, fa 그러니까 극소점의 위치를 말하죠. b, fb 이것도 극소점의 위치예요. 두 개 극소점에서 fx와 직선 ab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이것도 우함수네. 그래도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나요? 그러면 그림을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려볼게요. 가볍게.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이런 식의 4차함수니까 얘도 이렇게 W자 모양. y축 기준 좌우 대칭인 이런 형태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말한 a, 점 a란 말이에요. 이게 점 a란 뜻이에요. 여기가 점 b란 뜻이에요. 근데 a와 b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려지겠죠. 걔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여기는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됐니? 그럼 인테그랄 윗식이 4, 이거 둘러싸이는 부분은 윗식이 4차식이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 빼기 아래식이 뭐죠? 상수함수예요. y는 k라는 상수함수. 그 상수함수를 뺀 것을 정적분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가 나올 겁니다. 이제 핵심은 뭐예요? 여기 아래 끝, 여기 위 끝, 그 다음에 여기 k값 구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다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안 될 테니까. 그럼 일단 이 교점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이 교점들 어디죠? 이 교점을 찾으려면 극소의 위치를 찾아야 되지. 그치? 4차 함수의 극소의 위치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또 금방 나오진 않잖아, 이게.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미분하실 수밖에 없어요.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걸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가 당연히 0이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로 가겠네. 근데 뒤에는 y좌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게 여기다 x 1 대입하면 저기는 y좌표 나오잖아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4 1,4 마이너스 1,4 왜?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 그래프는 y는 k라는 걸, y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 자리 대신에 빠르게 1을 대입하시면 되고, 됐니? 그럼 아래 끝, 위 끝 뭐 집어넣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를 정적분하는데 이거 우함수고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반쪽만 계산하시고 네, 2배 하셔서 정리하시면 네, 넓이가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오버 된 것 같은데 네, 참는 얘기는 다시 합시다. 아까 우리가 이거 했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 2차 함수일 때 여기가 0, 여기가 알파, 얘를 베타로 뒀을 때 여기 넓이 S1, 여기는 넓이 S2.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서로 같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1대 2의 비례가 성립한다라는 거.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알파 하면 B는 몇 알파라는 얘기죠? 3알파라는 얘기죠. 이게 알파면 얘는 2알파니까 1알파에다 2알파를 넣으면 베타는 3알파겠죠. 됐지? 그런 조건이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었냐면 S1과 S2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베타까지 이 식을 정적분하면 x-알파, x-베타 얘를 정적분하면 0이 되겠죠. 그럼 a는 바깥으로 빼내고 그냥 그대로 지워졌다고 치고 쟤를 정적분하게 되면 일단 얘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쟤를 정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다 이제 베타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여기다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이 0 이렇게 되죠. 양변에 6을 곱할게요.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그럼 2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약이 3이 남은 걸 분배하게 되면 3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6 알파 베타 제곱은 0 되나요? 베타 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얘는 2베타가 남고 얘는 베타 제곱 묶으면 이게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얘는 베타 제곱 빠져나오면 플러스 6알파는 0 근데 둘을 곱해서 0 돼야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지 제곱식이니까 그럼 얘가 0이 되겠네요. 이걸 정리하다 보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알파는 0 따라서 베타는 3알파와 같다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그냥 단순 계산을 한 겁니다. 뭐 복잡한 건 없어요. 그냥 계산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례가 1대 2가 성립하고 이 위치가 알파이면 이 위치는 거기에 3배인 3알파가 된다. 를 기억해 두시면 언제? S1과 S2의 넓이가 같을 때다. 이게 없으면 이런 건 아예 성립을 안 하는 거야. 이상한 데 써먹으면 안 된다. 아무런 이런 말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막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3이었어. 아 그럼 얘는 9겠지. 큰일 나 그러면. 이거를 써먹을 때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습니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런 비례가 성립하는 거지. 이런 말이 없으면 절대 이런 비례 갖다 쓰시면 큰일 난다는 거. 팁이라는 건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적용하면 말 그대로 잘못된 답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어설프게 공부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에 대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풀었던 부분 이어서 다시 가면 어디까지 했죠? 네. 1336번.
S1분의 S2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근데 S1 넓이를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S1의 넓이는 이 공식 있었잖아. 포물선과 직선이 둘러싸이는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위치가 아래시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점 두 개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교점 두 개를 구하려면 둘을 연립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x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2x는 0. 따라서 x값은 0 또는 2. 여기가 2란 뜻이네. 됐지? 공식이 뭐였냐면 6분의 절대값 2차항 계수 1 가로 오른쪽 x값 2 마이너스 왼쪽 x값 0. 그걸 세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8 약분하면 2분의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S1은 3분의 4야. 근데 S2의 넓이를 구했는데 S2 넓이는 이걸 또 따로 구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 삼각형 넓이에 다시 이 정적분 계산해야 돼. S2를 구하려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위치가 3인 건 알겠죠? 여기 위치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저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3x를 정적분하게 되면 어디가 나오니? 여기가 나오잖아. 거기서 위에서 구했던 S1의 넓이 값인 3분의 4를 빼면 이게 S2가 되는 거야.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방 구해야 되는 값도 있으니까. 그럼 얘를 S2를 구하시고 얘를 얘를 분모에 두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거기에 답이 나오겠죠. 134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S1과 S2의 넓이가 비례가 5대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수는 y는 ax제곱, 상수 a 값을 구하라 문제인데 넓이 값을 알면 비례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랑 여기랑 비례가 5대 11이라는 뜻이에요. 5대 11. 넓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넓이는 삼각형 AOB 넓이의 16분의 5를 가졌고 여기 있는 넓이는 삼각형 AOB 넓이의 16분의 11을 가졌겠네요. 근데 삼각형 넓이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삼각형 AOB의 넓이는 여기가 4고 여기가 4일 테니까 x절편 y절편 4, 4, 16, 8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S1의 넓이는 8 곱하기 16분의 5 S2의 넓이는 8 곱하기 16분의 11 얘는 약분하면 2분의 5 얘는 약분하면 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근데 S1의 넓이는 정적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정적분일 때 인테그랄 0에서부터 이 위치지. 그렇지? 이 위치. 근데 저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참수와 이 직선의 교점인데 이거는 A값 때문에 연립해도 답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두냐면 그냥 임의의 상수 K라고 둡시다. 이 위치를. 그럼 0부터 K까지 윗식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아래식 포물선 AX 제곱 얘를 정적분 하면 2분의 5가 나온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일단 해보자. 정적분합니다. 이거 식을 정리하면 이거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a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x 0부터 k까지 그러면 2분의 5는 이제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a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 웬 a 뭘 쓴 거야? 왜 2를 집어넣었지? k를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a k 세제곱 2분의 1 k 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식이 하나 나온 거죠. 뭐 좀 불편하시면 양변에 6 정도 곱하셔도 괜찮고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식 하나는 나머지는 S1 값을 통해서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S2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짜증이 대박이에요. S2 값을 구하려면
여기 정적분한 값 있죠. 여기 정적분한 값에 요 삼각형 넓이를 덧셈해야 돼. 그러면 2분의 10이라는 S1 값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정적분 여기서부터 K까지 요거 AX 제곱을 정적분한 값 플러스 여기 넓이 삼각형 넓이 4-K 곱하기 여기다 이제 K를 집어넣으면 얘는 K,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K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4 거기를 2로 나눈 값 이걸 계산하는 게 저 값이 2분의 1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짜증이 나다는 얘기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정적분한 값에 삼각형 넓이 덧셈하면 2분의 11이 된다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선생님은 좀 달리 생각해봐서요.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뭐를 알고 싶었던 거냐면 A 값을 문제를 구하라고 했는데 A 값 구하려면 K 값도 알아서 이거 연립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문제가 흘러가고 있잖아. A와 K에 대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뜻이야. 근데 그걸 구하려니까 얘가 필요했던 건데 너무 저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한 대로 정적분의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식을 너무 너저분하게 쓰게 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길 거라고. 그럼 A와 K에 대한 관계식 딴 게 없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런 거 괜찮잖아요.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인 동시에 직선 위에 있죠. 그럼 이게 직선 위에서는 K, 마이너스 K 플러스 4로 표현되겠지만 포물선에서는 K, AK 제곱으로도 표현되겠죠. 그럼 따라서 AK 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 AK에 대한 식이 나왔네요. 이거랑 이제 이 식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제곱 빠뜨려서 이렇게. 선생님 여기는 3차가 있는데요? 3차가 있으면 여기다 K 하나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AK 세제곱은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요 자리 대신에 AK 세제곱이라는 이 자리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얘를 여기다 쑥 하고 집어넣으면 이제 A는 없어지고 K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KUH가 지금 1, 4분면에 있으니까 K값 중에 양수값 찾아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보다 문제 풀이는 좀 더 단순해지겠죠. 계산이 좀 쉬워질 겁니다. 자, 정리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 이 삼각형 전체 넓이는 8. 근데 이게 5대 11이니까 여기 넓이는 8의 16분의 5. 그래서 넓이 얼마 나왔죠? 2분의 5가 나왔고 얘가 2분의 11이라는 넓이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는 S1 값은 2분의 5인데 그 넓이 값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이 위치를 K, 라고 두고 이렇게 식을 하나 쓰시고 나머지 S2로 식을 구하려니까 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 점의 좌표를 포물선과 직선에 각각 대입한 겁니다. 포물선에 대입하면 K, AK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고 직선에다 대입하게 되면 K,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AK 제곱과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서로 같다는 얘기지. 위에서 나온 AK식과 밑에서 나온 AK식을 서로 연립해서 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하다 보니까 아까는 위에는 3차, 밑에는 2차인데 필요하면 여기다가 아래 있는 식에다 K를 곱해서 AK 세제곱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이 부분이 위에 정적분하다 보면 나와. 그리고 이거를 집어넣어서 A를 없애고 K에 대한 2차 방식을 보시면 K값 나오고 그 값 중에 양수값을 찾아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똑같은 잔소리라
좀 지겨우시겠지만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쳐봐. 전 문제 너 지금은 선생님이 중간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S1 값 구해놓고 S2 값을 구했어요. 정적분 덧셈 삼각형. 그게 2분의 1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답을 구하긴 구했는데 그게 너무 긴 거야. 이걸 만약 애들이 학교 시험에서 본다면 야, 이 복잡한 계산을 개념은 정말 별것도 없는 건데 계산만 잔뜩 하다가 시간을 많이 소모할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했는데 선생님마저도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확 눈에 보이진 않아요. 쓰다 보니까 너무 긴데 다른 거 없어? 하다가 찾아낸 건데 이게 막상 니네가 학교 시험에 출제됐다 쳐봐. 그럼 여러분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정적분이니까 정적분이 너무 목매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란 얘기야. 그럼 저 하나 풀겠다고 최소 못해도 막 5, 6분 이상을 쓸 거 아니야. 저 계산하겠다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저런 것들도 이제 여러 번 얻어 걸리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계산 어렵게 할 필요 없더라. 이렇게 교점들이 나오니까 교점 중에서 좀 더 간단하게 A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연습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죠. 그러니까 조금 연습량을 많이 좀 쌓으셔야 됩니다. 자꾸 선생님 뭐 결과적으로 계속 공부해라 연습 많이 해라 또 풀어라 또 풀어라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시험의 특성이 계산이 너무 많이 나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면 난 그게 여러분이 시험 끝난 다음에 그게 억울할까 봐 그래. 나 이거 아는 문제야. 못 푼 문제 있는데 보니까 아는 문제야. 근데 시간이 없어도 못 풀었어. 너무 억울하잖아. 중학교 시험도 억울한데 고등학교 시험 너무 니네 봤니? 니네 이거 가지고 대학 갈 거잖아. 얼마나 아쉬움이 남겠니? 야 이거만 맞췄으면 내가 등급 하나 그냥 올라가는 건데 아까워. 그 등급 때문에 네 학교 나중에 네 혹시라도 진짜 극단적으로 그 등급 때문에 네 나중에 학교 레벨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시험 하나 때문에 수학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건 없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모아서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등급에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죠. 어떤 식이든 간에. 자, 마지막까지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이번 시험이 학교 내신의 수학이 마지막인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만 더 지겹고 피곤하고 힘들고 해도 잘 참아내셔서 있는 시간 잘 꾸려 나가셔서 연습량을 좀 채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학 하나만 공부한다면 여러분도 별 문제는 없겠지. 근데 다른 거 해가면서 시간 빼내서 다 또 공부하면서 또 수학 공부도 해가는 건데 한정된 시간에 그만큼 학습량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다. 네 개인 시간 좀 포기하고 쓸데없이 버려지는 시간 제발 좀 관리 좀 해. 잠깐 쉬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하라고. 입시는 전략이야, 임마. 삼국지만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입시도 전략이야.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어떨 때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가끔 게임 뭐 하는 저 쳐다도 보고, 이거 핑계 삼아 이것저것 같이 애들이랑 얘기도 나눠보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네 몸 컨디션이나,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험 기간에 뭐 시간이라든지 학습 분량에 따라서는 가끔 쉬는 시간에 때에 따라서는 문제도 좀 풀어낼 때도 있을 테고, 혹은 그 시간에 잠깐 쪽잠이라도 좀 자야 될 때도 있을 때,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영리하게 공부하라고. 그냥 무턱대고 원래 하던 습관대로 그냥 쉬는 시간 되면 땡 치면, 애들이 막, 그럴 생각만 하지 말고. 뭐 중학생도 아니고, 이게 고등학생이잖아. 그 정도면 그냥 풀 의미가 없잖아? 그냥 공식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을. 1348번 공식 있죠? 이거 집어넣어서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354번 정도만 해봅시다. 아, 내가 이렇게 있겠냐. 3시까지 오라는 거지.
PQ의 길이를 구해야죠. 극한값 구하는데 PQ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문자로 돼 있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다. 계산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PQ 두 점 사이 거리니까 B-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B-A B 플러스 A의 전체를 제곱하겠다는 뜻이니까 B-A의 제곱 B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공통인수가 되죠. 그럼 제곱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B-A가 남을 테고 루트 1 마이너스 B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나면 되네요. 이게 선분 PQ의 길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겠죠? 자, 근데 이거 써먹어야 되죠? 문제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B-A 루트 1 마이너스 B 플러스 A의 제곱. 이 극한을 구하는데 아무래도 B가 A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돼서 위아래 약분되면서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면 의미가 없잖아. 답이 0일 테니까. 그런 문제를 왜 내겠니? 보나마나 분모 A에 대한 1차, 분자도 A에 대한 1차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럼 B가 A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되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통해서 B와 A의 관계를 표현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고 그 다음에 PQ 그러면 여기를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B가 더 크고 여기라고 할게요. 네. A, B 이 두 점은 있는 직선 그림이 왜 이래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고 여기를 P, 여기를 Q 여기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값이 36 됐니? 이해되셨어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이 넓이 구하려면 원래는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해야 되지. 인테그랄 위식 직선 마이너스 아래식 포물선 dx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천무 PQ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너무 문제가 많이 간다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좀 짬짬이 알아두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포물선과 직선 사이에 둘러싸이는 면적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6분의 절대값 a 1이니까 생략하고 1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값 b x값이죠. 오른쪽에는 x좌표 왼쪽에 있는 x좌표 b-a의 세제곱 그게 36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b-a의 세제곱이 36이 6의 제곱인데 6의 제곱 6을 곱하면 6의 세제곱이 되잖아. 따라서 b-a가 6 그래서 b 값이 a와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는 b 대신에 리미트 a가 0으로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b 대신에 a 플러스 6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6 루트 b 대신에 루트 1 마이너스 여기다 뭐 대입하죠? a 플러스 6을 대입하게 되면 2a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되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거를 다 있으면 너 먼저 갈 거야? 아니면 경민이랑 같이 갈 거야? 경민이 나온 거 보고 그럼 잠깐 공 같이 하고 있어. 여기 극한값 구하는 건데 우리 예전에 함수의 극한할 때 이거 다 배웠잖아요. 분모 A, 그럼 분자도 A에 대한 1차식만 필요하지. 어차피 무한대물 무한대꼴이 극한을 0이 아닌 상수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이상은 같은 차수일 거 아니야. 그럼 딴 거 다 필요 없어. 최고창만 찾으면 되잖아. A의 최고창, 분모에 있는 최고창은 A에 대한 1차식. 분자의 최고창은 여기 루트가 붙겠죠? 그치? 여기 루트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루트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가 필요한 거지. 가운데 플러스잖아. 여기 마이너스야. 뭘 쓰고 있는 거야? 그죠?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니까 이게 플러스다. 왜 갑자기 마이너스를 하니? 누가 써놨어,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죠? 그럼 결과 분모의 최고창은 1a가 될 테고, 분자의 최고창은 이게 루트 4a 제곱이 되잖아.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2a가 나오겠지. 극한값이 2인 거 알겠니? 이 정도 계산 우리가 저번에 1학기 때 벌써 한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잖아. 왜 이런 거 기억 안 나? 이런 거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4a분의 6a 플러스 5 4a 마이너스 1분의 6a 플러스 5면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뭐 3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a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최고차만 필요하다고. 이게 그 내용이야. 지금 우리는 딴 건 다 필요 없어. 분모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자의 최고차인데 분자의 최고차인 이걸 전개했을 때 이게 이 모양이 나올 거야. 루트 안에 이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바뀔 거라고. 됐니? 그래서 극한값은 2가 될 거라는 얘기죠. a가 무한대로 가면. 네. 뭐 이렇게 이 부분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멍해? 표정이? 왜 그러지? 1355번도 공식 있죠? 포물선과 x축, 포물선과 직선, 포물선과 포물선 다 공식이 똑같다. 알겠죠? 근데 포물선과 포물선일 때는 6분의 할 때 그 분자값에 2창 마이너스 2창의 절대값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네, 나머지는 공식이 똑같으니까 1359번 정도만 자, 포물선 위로 볼록한 포물선 꼭지점이 0,4이며 위로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걔랑 얘는 꼭지점이 0,2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걔네 둘이 만나게 그리는 거죠. 근데 이 얘가 양인지 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나게 그리는 거니까 좀 이해하기 편하게 x축, y축 생략하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얘네 둘의 특징은 얘랑 얘랑의 특징은 폭이 동일해. 근데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한 것뿐이야. 폭이 동일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맞니? 그 축이 어디 있다고? 가운데 x는 0이라는 y축이 축이야. 됐지? 그럼 여기는 두 개의 교점은 서로 무슨 관계를 맺고 있죠? 대칭 관계를 맺고 있겠지. 얘네들도 좌우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k, 라고 둔다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k, 로 갈 거란 얘기죠. 이해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우리는 y좌표 필요 없어. 어차피 넓이 구할 때는 인테그랄 아래끝 마이너스 k, 윗끝 플러스 k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안 그래요? 조건만 잘 이해하면 돼. A의 넓이가 뭐예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둘러싸이는 부분 넓이 여기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2겠죠. 이 넓이가 A야. 됐니? 정적분 쓰지 마. 시간 낭비니까. 여기 마이너스 K, 여기 플러스 K, 여기 2차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면 넓이 어떻게 구했죠? 6분의 여기는 2차함계수에서 여기는 2차함계수를 뺀 것의 절대값이니까 2 가로 오른쪽 끝값 K 마이너스 왼쪽 끝값 마이너스 K K를 세제곱 그럼 이 넓이가 B 이 넓이는 A 그럼 A 값의 넓이를 내고 우리가 네모라고 이건 구할 수 있잖아 네모라고 그랬다 치자 근데 A가 B 넓이의 4배야 그럼 B 넓이인 6분의 약분하면 3이 되니까 3분의 2K의 세제곱하면 8K 세제곱이 여기 있는 넓이의 4분의 1배라고. 됐니? 이건 숫자일 테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제 K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A값은 어떻게 구하죠? A값은 곡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찾아야 돼. 근데 여기 K값이 여기서 K값이 구해질 거 아니야? K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가 숫자가 될 테고 이 점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좌표가 나올 거라고.
그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A 값이 구해질 거라는 얘기죠. 어렵네? 선생님 이게 다 안 풀어드려서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히 안 나와서 그렇지 내용이 별거 없어. 얘도 폭이 동일한 포물선. 근데 가운데 축이 Y축에 있어. 그럼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는 하나가 양수 K면 하나는 마이너스 양수 K로, 마이너스 음수 K로 대칭 관계라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6분의 2에 K-K니까 2K의 세제곱, 2K의 세제곱. 이게 넓이 B야. 거기에 4분의 1을 곱하면 아까 식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지금 문제 누가 얘가 4배죠? A의 넓이가 B의 넓이의 4배네. 그런 거죠? 문제 잘 읽는 게 맞아요? A가 B의 4배.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잘못 썼네, 아까 전에. 문제를 거꾸로 읽어서. B의 넓이의 4배를 하면 A랑 같아집니다. 근데 A는 아주 간단한 이거예요. 이거 넓이 구하는 거. 포물선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공식 쓰면 돼. 6분의 1, 2점 2, 2점 마이너스 2, 2를 빼면 4의 세제곱.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정적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주 쉽습니다. 1360번. 내가 이 과제를 어디까지 줬니? 하다 보니까 이 과제 어디까지 줬어? 40문제면 여기까지 푼 거야? 아니면 넘어간 거야 내가? 내가 넘어간 거야? 그랬군. 알겠어요.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확률값을 구하라는데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은 그래프가 X축 이상에서 그려지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 그 도형의 넓이의 총합이 1과 같고 그 구간 안에서의 넓이 값이 확률로 대응될 때 그런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른다. 근데 확률 밀도함수를 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 것,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것. 근데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는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없겠죠. 오른쪽 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그리죠? 3까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K. x에 3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니까.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이 넓이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3 곱하기 3K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K 값은 9분의 2. 됐습니까? 저쪽 3가지 가서 일단 연습하고 있어. 식 쓰면서 연습해. 식 쓰는 거 싫어하니까. 몇 년간 주장장 식 쓰라고 얘기해도 참 끝까지 안 돼요. 자, K 값이 9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9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2가 될 테고 2에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쯤 한 2라고 칩시다. 2에서부터 3까지 요 넓이 값을 구하면 확률 값이 되네요. 근데 사다리꼴이잖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 삼각형 넓이에서 요 앞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빼내면 이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그런 표현이었고요. 1216번. 일단 그림을 좀 띄울게요. 그림만 띄우면 안 되나? 자, 오른쪽 그림은 0에서 1까지 정의되는 확률 밀도함수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은 말이 안 되지 않니? 넓이가 그러니까 확률값을 구하는데 확률을 구하려면 구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값이잖아. 어떤 특정 값에서의 확률이라는 거는 0이지 2분의 3이 아니잖아. 이거는 보나마나 틀린 답일 테고 니은 0에서부터 A까지 확률과 A에서 1까지 확률이 같으냐라고 물어봤으니까 A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A의 위치를 찾으려면 왼쪽에 있는 넓이를 1번, 오른쪽에 있는 넓이를 2번이라 한다면 1번과 2번의 넓이를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럼 1번 넓이는 사다리꼴,
윗변 2a 더하기 아랫변 3a 곱하기 높이 a 나누기 2. 이 넓이값과 여기 있는 것 밑변 1-a 곱하기 높이 3a 나누기 삼각형이니까 그걸 더한 값이 1이 된다. 괜찮습니까? 여기는 5a죠. 양변에 2를 곱하면 5a 제곱. 그러면 2를 곱하면 3a가 분배되면서 플러스 3a 마이너스 3a 제곱은 5.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는 0. 2aa 5,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a 값은 1. 말이 안 되잖아. a가 1이라고? 응? a가 왜 1이야? 찾아봐. 뭐가 잘못됐어? 2a, 3a, a 2로 나눴고 1-a, 3a 2로 나눴고 둘러배 합치면 1이 되고 양변에 야, 양변에 2를 곱하는데 이게 왜 5가 돼 있어? 여기 2죠? 이렇게 되네요, 2. 그러면 여기가 2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a 값은 2분의 1 됐니? a 값은 2분의 1. 자, 근데 이건 계산 안 해봐도 알아야 되잖아. 좌우가 이게 넓이, 그러니까 좌우의 밑변이 서로 같은데 하나는 삼각형, 하나는 사다리꼴인데 어떻게 삼각형과 사다리꼴 넓이가 똑같아? 그렇지? 사다리꼴 넓이가 당연히 크겠지. 같지 않겠죠? 야, 니은은 틀렸네요. 그럼 답은 디귿이네. 이건 뭐니? 2분의 3이면 한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여기쯤. 그럼 여기 넓이의 값이 32분의 29니까 결국 뭐 여기 사다리꼴 넓이에 이 사다리꼴 넓이를 더하거나 아니면 전체 넓이 1에서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 빼내서 이게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건데 나오겠지. 나오니까 디귿이 답이겠죠. 네, 단순 계산이라 건너가 될 것 같아요. 1217번.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구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잘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둘 다 일차함수야. A, B가 나와 있을 뿐이지 둘 다 일차함수잖아. 그치? 어디서부터 그리죠? A부터 0을 지나서 4까지. 됐니? 너무 복잡하게 그리려는 줄 말고 이거 1차함수인데? 일단 A를 여기 마이너스 A네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봐. 그래 함수값의 위치를 찍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네. 마이너스 A, 0을 지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B가 나오죠. 0, B 양수겠지. B가 음수면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여기쯤에 있다 칩시다. 0, B 둘을 잇는 직선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다시 4를 집어넣어서 밑에다 집어넣어야죠. 4는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B-3분의 1 여기쯤에 있다 칩시다. B 4, B-3분의 1 이렇게 있는 직선이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를 합치면 1이 된다를 가지고 뭘 찾으면 되죠? B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AB에 대한 식 여기서 A에 대한 식이 있을 테고 여기는 B에 대한 식이 있을 테니까 둘의 넓이를 합치면 왼쪽 1번, 오른쪽 2번 1번과 2번의 넓이를 합치면 1이 된다라는 식 하나랑 A값, B값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0에서부터 4까지 2번의 넓이는 마이너스에서부터 0까지 1번의 넓이의 2배 한 거와 같다. 이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연립해서 푸시면 네, 답이 나오겠죠. 괜히 식만 복잡하지 별거 없는 1218 0에서 8까지 구간이 정해졌고 이거 무슨 말이죠?
4 플러스 x와 4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같다. x값 4에 대해서 대칭이다. 걸리지 마세요. 4를 기준으로 어떤 양수를 더하나 어떤 양수만큼 빼나 둘의 함수값이 같다는 뜻은 4에 대한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럼 x값 4라는 뭐 이런 축을 만들어 두고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칭 관계로 그려야 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0부터 2부터 0에서 4까지 그리는데요. 네, 0에서 4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2에서부터 4까지면 어디예요? 여기쯤 되는 거죠? 여기쯤. 너무 왼쪽에 붙었나요? 2에서부터 4까지 이 넓이가 0에서부터 2까지 여기 넓이 얘 3배랍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얘가 1이면 얘가 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됐니? 그럼 얘가 K면 얘는 3K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율이 그렇다는 거니까. 근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8까지 여기까지 8이죠? 여기서 8까지 x에 대한 4에 대한 대칭 관계니까. 그럼 왼쪽이 4K면 오른쪽도 4K겠죠? 대칭이니까. 그럼 둘을 합치면 8K. 8K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K 값은 8분의 1. 그럼 여기 넓이 얼마나 되는가요? 8분의 1. 바꿔 쓸게요. 이제 8분의 1. 여기 넓이는 8분의 3. 여기 넓이는 8분의 4. 이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알고 싶었냐면 5에서부터 6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5에서부터 오면 여기 오른쪽 한 칸, 여기쯤. 6, 오른쪽 두 칸, 여기쯤. 여기 넓이를 알고 싶은 거지. 맞네? 그럼 저기 넓이를 구하려면 뭐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죠? 여기 넓이에서 여기가 6이니까 4에서부터 6까지 이 넓이 얼마야? 응? 4에서부터 6까지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와 이 넓이는 서로 대칭 관계라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 넓이 값은 8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5에서부터 6까지 넓이를 알고 싶으면 5에서부터 6까지의 넓이를 알고 싶으면 8분의 4에서 여기를 빼야 되겠죠? P 4에서부터 5의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됐니? 근데 여기를 지금 구할 수 있니? 그림상 봐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여기를 구할 수 있어. 여기를 알고 싶으면 여기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를.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 그렇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럼 나와 있는 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라고. 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0, 2. 얘가 8, 6. 됐어요?
이게 왜 안 보였죠? 좀 문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조건상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지만 여기 5에서부터 6까지 넓이 여기 빨간색 여기 부분을 구하려면 여기를 빼내야 되거든. 근데 여기랑 대칭 관계인 여기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조건상 봐도 이걸 구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지 했더니 이게 있네요. 네. 참 장님인가 봐요. 앞이 안 보이나? 자, 죄송합니다. 중간에 잠깐 헤맸기 때문에 오늘 또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0, 8, 4 이쪽 넓이 절반의 넓이 2분의 1 근데 조건에 보면 아까 말했지만 이게 나와 있었죠? 2에서부터 4까지 넓이와 0에서 2까지 넓이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8분의 1일 때 얘가 8분의 3이 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냈고 이게 2였고요. 근데 5에서부터 6까지를 구하랍니다. 여기가 6일 테고 5는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넓이 이쪽의 넓이를 구하려면 4에서부터 x가 6까지 넓이에서 4에서부터 x가 5까지 넓이를 빼내면 저기는 빨간색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4에서부터 6까지 넓이는 왼쪽에는 누구랑 같으냐면 4에서부터 6까지 이 넓이는 2에서부터 4까지 이 넓이와 대칭 관계로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2에서부터 4까지 넓이랑 같아지고 4에서부터 5까지 여기 넓이 값은 여기 넓이 값과 서로 같겠죠. 여기 넓이가 누구냐면 이게 3일 테니까 P3에서 4까지 넓이를 뺀 거랑 같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넓이가 좀 전에 구했었습니다. 2에서부터 4까지 넓이는 8분의 3 마이너스 2에는 눈이 안 보였던 선생님은 찾아냈던 16분의 3 이걸 빼게 되면 문제에서 나왔던 이 넓이 값이 나오겠다. 1219번 자, 두 확률값이 px가 1보다 작거나같고 px가 2보다 작거나같은 확률값이 2차 반응식의 두 근이랍니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그치? x값은 2분의 1 또는 3분의 1입니다. 맞아요? 자, 집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 근데 누가 2분의 1이고 누가 3분의 1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어디서부터 그리냐면 연소확률 변수 0에서부터 3까지 그리는데 그냥 대충 그릴게. 그냥 연소확률 변수인데 뭐 정규분포는 아니지만 0에서부터 3까지 그리는데 1 이하의 확률값이 1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1 이하의 확률값과 2 이하의 확률값 중에 누가 더 크니? 2 이하의 확률값이 더 클 거 아니야? 2 이하의 확률값이. 그럼 두 개 중에 얘가 2분의 1이고 나머지 얘가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1과 2 사이 확률값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x가 2 이하의 확률값에서 x가 1 이하의 확률값을 빼면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1122번) 쓰면서 해야 되나? 자, 확률 변수 x가 다음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한 성질을 좀 옳지 않은 것 1번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다. 이제부터 좌우 대칭의 종 모양 형태를 앞에서는 정규 분포가 아니니까 그림의 모양이 뭐 제각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정규 분포니까 가운데 m을 두시겠죠? 됐니? 그럼 m보다 작거나 같을 때 0.5, m보다 커나 같을 때 0.5 그렇게 배웠잖아. 1번 맞는 답이고 2번 m일 때 fx는 최대값을 갖는다. fx는 함수값이다. 너 착각하면 안 된다. 얘랑 얘는 같은 게 아니야. 어떤 문제에서는 확률을 그냥 f라고 정의하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p는 확률 말하고 f는
확률 밀도 함수에 어떤 특정 위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말하잖아. 여기가 FM이야. 그럼 FM의 최대값을 간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무형 형태니까. 임의 실수 A에 대하여 M 플러스 A면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걔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면 0.5에다가 이만큼 더 셈한 거고, M-A면 여기쯤 있겠죠? 걔 이상이면 다시 오른쪽 0.5에다가 이만큼 더한 건데 좌우가 서로 똑같으니까 얘도 같은 넓이를 갖겠다. 한 번 더 맞는 답이고, M보다 A가 작으면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A 이상의 확률값은 0.5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지 않아? 이게 M인데 A가 M보다 작으니까 A는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 A가 있어요. 그럼 Px가 A 이상의 확률이면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0.5 더하기 여기가 나와야 되지. 그럼 백이잖아. 틀렸네요. 4번이 틀렸더라. 그 A보다 B가 클 때, A보다 B가 클 때, 뭐 예를 들어 여기쯤에 A가 있고 여기쯤에 B가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확률값, 이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B에서 B까지의 확률값, 이쪽 전체에서 A까지 확률값, 이쪽 부분을 빼면 여기가 남는다. 당연한 말이겠죠. 4번이 틀린 답이 된다. X가 정규분법을 따른답니다. 근데 4 이상의 확률값 0.68, 10 이상의 확률값 0.32 이거를 구하라는데 평균이 M이죠? 근데 4 이상의 4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0.68이라는 얘기는 0.5를 넘어갔잖아. 그럼 당연히 M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거는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0.5니까 여기는 0.18 정도가 되겠네요. 10 이상의 확률값 0.32. 근데 0.32와 이 0.18의 관계를 보니까 둘을 더하면 0.5가 되지 않나요? 그럼 좌우 대칭 관계로 여기쯤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10이 있고 이게 0.32가 돼야 되는 거야. 되니? 너무 멀리 갔나? 그림이? 대칭 관계 요 정도? 여기에 10이 있어야 되지. 이게 0.18이잖아. 근데 10 이상의 확률값이니까 어떤 특정 값 이상이면 이게 0.3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따라서 M은 4와 10의 평균의 위치니까 4와 10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7이 평균이 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 확률 구하라는 얘기네요. P 절대값 X 마이너스 7 이 확률값은 P X 마이너스 7의 위치가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양변에 7을 더하게 되면 4 이상 X가 10 이하의 확률값 4 이상 10 이하의 확률값 이렇게 되네요. 0.18을 두 번 계산하는 게 정답입니다. 1228번 자,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이죠. 틀린 걸 찾으랍니다. 1번 2번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정규분포 곡선 평균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종모양 X축이 정근선이다. 1번 맞는 답이고 지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이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변곡점이라는 단어로 배우게 돼요.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것 아래로 볼록하다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까지는 아래로 볼록해 그래프가. 여기 위치부터는 위로 볼록해. 이 위치를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이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변곡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분포는 어디에 변곡점이냐면 여기와 여기쯤 그림상 여기와 여기쯤에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M에다가 표준 편차를 더한 값
m에다가 표준 편차를 뺀 값에서 변곡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고등교과에 따라 증명하지 않아.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더라. 변곡점까지 위치가 대칭축에서 세타만큼 벌어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답이다. 3번 넓이는 1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4번 m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져.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지? 표준 편차가 커지면 애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는 헷갈리면 두 개를 외우지만 하나를 외우고 나머지는 반대를 기억하는 게 편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렇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이렇고 두 개를 기억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를 기억한 다음에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표준 편차가 커지면 키가 작고 애가 뚱뚱해져. 옆으로 퍼져. 키가 작아지는 대신에 옆으로 퍼져. 어떻게 되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산포가 커진다는 얘기야. 흩어진 정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많이 흩어져야 돼. 근데 똑같은 넓이 1을 가져야 되잖아. 어쨌든 곡선 안에 만들어진 넓이는 1인데 똑같은 1을 가지되 흩어지려면 높이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키는 작아지고 얘가 옆으로 퍼져. 곡선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진다. 맞는 말이야. 그럼 5번이 틀렸네.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 이건 중요한 표현이야.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 무슨 말이죠? 니네 추정할 때도 많이 했었던 거야. 그때 뭐 딱 이것만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냥 감각적으로 늘 해왔던 건데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정규부호 곡선 모양이 똑같이 생겼는 거야. 폭이 똑같은 거야. 알겠지? 이 그래프와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부호와 확률 변수 y에 대한 정규부호가 시그마가 똑같아. 무슨 말?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자, m의 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도 달라진다. 그럴 리 없다. 곡선의 모양은 똑같다. m의 값이 달라지면 뭐가 바뀌는 거죠? 좌우로 평행이동하는 거야. 여기서 그려졌던 곡선이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곡선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좌우로 움직인다. 평행이동의 개념이 성립한다. 5번이 틀렸다. 넘어가시고요. 1234번. 네,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일단 그림만 안 보이네. 뭐가 뭔지 알아야 돼. 위에서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는 게 F고 약간 옆으로 퍼져 있는 게 G인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10보다 A가 오른쪽, A보다 B가 오른쪽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그 FA와 GA가 서로 같다. 이게 교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분이 서로 만난다. 다음 10 이상 X가 A 이하의 확률값과 A 이상 X가 B 이하의 확률값이 서로 같다. 근데 X는 누구에 대한 확률 변수냐면 네, F에 대한 확률 변수예요. 이 확률 변수 두 개다. 하나는 X, 하나는 Y. 근데 X는 F에 대한 확률 변수, Y는 G에 대한 확률 변수. 그럼 이 다는 요건 F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라는 얘기죠. F 그래프,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구쳐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 여기까지 넓이와 여기까지 넓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다. 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기억 봅시다. FB와 GB 중에 이건 눈만 있으면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장님짓만 안 하면 눈만 있으면 다 보이죠? GB가 당연히 더 위에 있죠? FB보다는. 네, 기호가 맞는 답이고 니은 X가 10 이하의 확률값에서 Y가 10 이상의 확률값을 더하면 1이 된다. 그러니 X가 10 여기 안 써져 있어서 헷갈리네요. 여기다 쓸게요. X가 10 이하의 확률값에 Y가 10 이상의 확률값을 더하면 1이 된다. X가 10 이하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됐니?
12야잖아. 여기까지 색깔로 12야 요만큼. 어디야 왜 그래 10이잖아. 이렇게 여기에 확률값, 이 확률값 얼마죠? 0.5. 그 다음에 y가 10 이상의 확률값, y가 10 이상의 확률값은 여기야. 이거 얼마야? 얘도 0.5잖아. 평균을 기준으로, 아니, 높이는 좀 달라졌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각각 0.5씩 가지고 있는데 x의 왼쪽과 y의 오른쪽을 더한 거니까 0.5, 0.5를 더하면 당연히 합이 1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다. 그 다음 디귿 2a가 b 플러스 10보다 작다? 이건 어떻게 구하죠? 2a가 b 플러스 10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문제는 이런 거였죠. 아까 여기 이거는 아까 조건 몇 번이었냐면 다를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조건 다. 이 넓이와 px가 여기 써져 있죠. px가 10 이상 a 이하의 이 확률값과 a 이상 b 이하의 확률값, 이 확률값 서로 같다고 돼 있어요. 됐지?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돼 있죠. 잠깐만, 다른 조건. 확률값은 넓이와 관련됐죠. 이거는 넓이 값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률은 넓이의 내용으로 2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서로 같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자.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확 하려면 좀 더 극단적으로.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A라고 치자. 됐어요? 이만큼의 넓이와 같은 부분을 오른쪽에서 찾아야 돼. 아주 극단적으로. 이 그래프는 너무 그림이 약간 비스무리해서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10이야. 아주 극단적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럼 10에서 A까지 확률값은 여기야. 그렇지? 맞니? 근데 이 넓이와 똑같은 부분을 다시 이 그래프 오른쪽에 그려야 돼. 그럼 꽤 멀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꽤 멀리 가야지만 넓이가 서로 비슷해 보이지. 여기에 B가 있겠지. 그럼 A-10보다는 B-A가 더 큰 값이라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더 멀어야 된다고. 더 길어야 된다고. 이해했어? 얘를 1로 넘기고 그러니까 좌우 항을 이항시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2a가 되고 마이너스 10을 우변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고 b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이렇게 돼요. 지금 디귿에 b를 1로 넘깁시다. b는 1로 넘기지 말고 그냥 놔둘게요. 2a는 b 플러스 1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 성립하는데 그게 디귿이에요. 디귿은 맞는 말이 된다. 이해하니? 아까 그림이 너무 비슷해서 약간 구분이 잘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면 저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분이 확 되죠. 간격 차이가 금방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리을 봅시다. 자리가 없어서 살짝 지울까? 리을 P 10 Y C 0.25
이면 A가 C보다 작냐라고 돼 있어요. 10에서 Y니까 밑에 걸 봐야 된다, 이번에는. 요거. 네, 이걸 보시는 거예요. 10에서 Y까지, Y가 10에서 C까지, 10이면 여기서부터겠죠. 근데 C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0.25예요. 0.25. 그게 A가 C보다 더 왼쪽, 오히려 C가 더 오른쪽. 이것도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만약에 C가 여기 있다 쳐보자. C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넓이가 0.25란 얘기지. 자, 잠깐 봐봐. 얘들아. 그래, 뭐 겹쳐져 있어서 이게 F다. 위로 솟구쳤던 거. 이게 10이야. 여기가 아까 A였지? 얘가 B였어. 얘네 둘이 넓이 서로 같았지? 근데 오른쪽 반쪽의 넓이는 0.5잖아. 근데 둘의 넓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10에서 A까지가 0.25라는 얘기잖아. 0.5의 절반 값이니까. 맞니? 10에서 A까지가 0.25야. 근데 얘 F보다 G가 높이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그냥 속칭 그냥 밑변이라고 할게요. 높이가 F보다 G가 낮아졌기 때문에 C의 위치가 A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 넓이는 0.25가 될 수가 없겠지. 상식적으로. C는 A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쯤에 C가 있어서 이렇게 넓이를 계산해야 이게 0.25가 될 거라고. 무슨 말 이해되니?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계세요? 10에서 A까지 0.25. 근데 10에서 C까지도 0.25가 돼야 돼. 됐니? 아직 이게 버튼 누르는 게 미숙해서. 자, 파란색으로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이 넓이가 이게 0.25라고. 됐니? 근데 빨간색에서 그러면 빨간색에서 요만큼의 넓이는 0.25보다 작을 거 아니야. 밑에는 간격은 동일한데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넓이, 이 빨간색, 이 넓이는 0.25보다 작겠지. 그럼 0.25를 만들려면 얘 A보다 더 오른쪽으로 좀 더 가서 이만큼의 넓이, 여기서 빠진 넓이만큼 해서 메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C값은 A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을이 맞는 답이 된다. 그럼 결론 다 맞는 말이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정답이 된다. 됐습니까? 갑자기 어지럽지?